안개 낀 서울의 출근길. 최소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하얀 와이셔츠를 구겨지지 않게 조심하며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가방 속에는 10번째 면접을 위한 이력서가 들어 있었어요. 대학 시절 꿈꿨던 그림책 작가의 꿈은 이제 흐릿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어제 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약을 먹은 후 겨우 잠이 들었고 소희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웠던 거죠.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해. 소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대학 졸업 후 2년이 넘도록 취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포트폴리오 대신 이력서만 들고 다니는 게 현실이 되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쌓여가는 병원비 앞에서 그 꿈은 사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소희는 면접 장소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소희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도시는 분주했고 모두가 자신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었죠.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여유롭게 걸으며 소희는 면접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지원 동기요? 귀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성장 가능성에 매력을 느껴. 문득 소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길가 벤치에 한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주변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쳤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소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의 마음속에서는 면접과 할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죠. 시계는 이미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면접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 앉아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소희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았어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택시는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다가와 할머니를 살폈고 소희는 접수대에서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묻는 간호사에게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합니다만 길에서 쓰러진 분을 데려왔어요. 성함도 모르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환자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가 검사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이미 면접 시간은 30분이나 지나 있었죠.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오늘도 취업의 기회는 놓친 걸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지나쳤다면 내가 아니었겠지. 소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면접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면접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지원 기회를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소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주저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하늘이 그렇게 만드신 건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저혈당 쇼크였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죠. 소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로 이동한 할머니를 찾아가자 할머니는 깨어나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본 마지막 얼굴이 당신이었네요. 소희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박정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78살이며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오늘 아침에 약을 먹지 않고 나온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희는 면접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류 가방을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오늘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림책 작가의 꿈을, 어머니의 병환을, 그리고 생계를 위해 사무직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림책 작가라. 내 손자가 그림책을 무척 좋아해요. 6살인데 매일 밤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죠. 정희 할머니의 말에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꿈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대학 시절 만들었던 작은 그림책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 권 한 권 정성 들여 만든 핸드메이드 그림책이었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정희 할머니는 소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소희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결국 수락했어요. 가까운 식당에서 둘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는 소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소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손자분께 드려도 될까요? 제 꿈이었어요. 이젠 포기했지만요. 이틀 후, 소희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대학 시절 만든 핸드메이드 그림책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표지를 어루만졌죠. 별을 모으는 아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어요. 소희가 가장 공들여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책을 펼치자 색연필로 그린 아이의 모습이 소희를 반겨줬어요. 밤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주머니에 고이 담는 작은 소년의 이야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은 별들로 만든 등불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림책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정희 할머니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자 정희 할머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옆에는 작은 소년이 앉아 있었죠. 둥근 눈에 호기심이 가득한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소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소희야, 와줘서 고마워. 이쪽은 내 손자 민준이란다. 민준이는 수줍게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포장한 그림책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는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소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와, 별이다. 할머니, 봐봐. 민준이는 그림책의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모습이 소희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동을 안겨주었죠. 정희 할머니는 소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림을 왜 포기했니? 소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현실의 무게에 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가 그림 그리는 시간을 앗아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묵묵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죠.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하는 거란다.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나지. 할머니의 말에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그림책을 끝까지 본 후 소희를 올려다봤어요. 선생님, 다른 책도 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그림책들도 있지만 지금은 집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별을 모으는 아이 그림책을 다시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헤어질 때
정희 할머니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희는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받으라고 했죠. 이건 내 시간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내 손자에게 선물해준 꿈에 대한 감사야.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할머니가 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금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꿈을 잊지 말아요. 라는 짧은 문장이 소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죠.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와 같이 구직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새로운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었지만 어제와 다른 점은 소희의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지 생계를 위한 직장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스케치북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열자 학창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풍경,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담긴 일러스트까지. 소희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흔적들이었죠. 내가 그린 건 결국 아무데도 닿지 못했네.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 민준이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한 아이에게는 자신의 그림이 닿았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죠. 소희는 스케치북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는 날을 상상하며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죠.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소희는 급하게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소희는 의사가 어떤 말을 할지 걱정했습니다. 치료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소희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죠. 어머니의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을 받으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왔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대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소희를 바라봤어요. 다행히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죠.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는 소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소희야, 요즘 더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소희는 어머니 앞에서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접을 놓친 일, 정희 할머니를 만난 일, 그리고 자신의 그림책을 민준이에게 선물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며 소희의 손을 꼭 쥐었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언젠가 내 꿈도 이루어질 거야. 소희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언젠가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소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죠. 3번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정희 할머니였어요. 소희는 병원 로비에서 정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활기차게 들렸어요. 소희야,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시간 괜찮겠니? 잠깐 한 곳에 같이 가주면 좋겠어. 소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금요일에는 또 다른 면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죠. 소희는 면접 시간을 확인하고 오후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답했어요. 고마워, 소희야. 금요일 3시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소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에 가자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소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집으로 향했죠. 적어도 금요일 면접까지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소희는 오전에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은 그럭저럭 괜찮게 진행되었지만 소희의 마음은 이미 정희 할머니와의 약속에 가 있었죠. 4번 출구에 도착하자 정희 할머니가 단정한 차림새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장 느낌의 옷을 입은 할머니를 보며 소희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건가요? 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택시를 잡았어요. 소희에게 자세한 설명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말만 남겼죠. 택시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조금 한적한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마침내 작지만 세련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꿈꾸는 숲 출판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소희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희 할머니는 소희의 반응에 살짝 웃음을 감추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따라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자 아늑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책 표지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소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안쪽 문이 열렸어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죠. 어머니, 오셨군요. 이분이 그 그림책 작가신가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를 남성에게 소개했어요. 그는 정희 할머니의 아들이자 꿈꾸는 숲 출판사의 대표 박지훈이었습니다. 소희는 정희 할머니가 출판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내 아들 출판사야. 내 책을 보더니 바로 만나보고 싶다더라. 정희 할머니의 말에 소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이 선물했던 핸드메이드 그림책이 어쩌다 출판사 대표의 눈에 들어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소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희가 만든 별을 모으는 아이가 펼쳐져 있었죠. 최소혜 씨, 어머니로부터 이 책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이런 감성의 그림책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소희의 작품을 칭찬했어요. 소희의 그림체와 이야기 전개 방식이 독특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꿈꾸는 숲 출판사의 편집자 김민지였어요. 소희 씨의 그림책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치 오래된 꿈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민지는 소희의 그림책 곳곳을 가리키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소희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자신이 포기했던 꿈이 갑자기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죠. 지훈은 소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별을 모으는 아이를 정식 출판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죠. 놀랐지? 나는 사실 30년간 꿈의 숲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했단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희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녀는 과거 유명 출판사의 전설적인 편집장이었고 아들 지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판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자신의 꿈을 되살리는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의실에서 나온 소희는 복도에 잠시 혼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더 밝게 보였고 같은 건물들인데 더 생생하게 다가왔죠.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출판사 이야기를 전하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니? 소희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림 그리던 내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소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가기 전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돌아오자 지훈과 민지는 소희의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집에 더 많은 스케치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죠. 소희 씨가 데뷔작을 저희 출판사와 함께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물론 결정은 소희 씨가 해야 하겠지만요. 소희는 망설였어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그림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희 할머니는 소희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말했어요.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지. 정희 할머니의 말에 소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출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훈은 기쁜 표정으로 계약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했죠. 별을 모으는 아이가 출판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소희는 출판사와 함께 일하며 그림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소희는 정희 할머니와 함께 출판사를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희는 물었어요. 할머니, 왜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정희 할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50년 전 할머니도 소희처럼 꿈 많은 젊은이였대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직업을 꿈꾸기 어려운 시대였죠. 결국 편집자의 길을 택했고 많은 작가들의 데뷔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할머니의 작은 행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도와준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봤단다.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할머니의 말에 소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인연이 이렇게 크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헤어진 후 소희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별을 모으는 아이의 한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희는 오래된 상자들을 다시 꺼냈어요.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스케치, 이야기 초안, 완성하지 못한 그림책들까지 소희는 밤늦게까지 자신의 작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했었지? 소희는 미완성 작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잡고 종이 위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며 선이 부드러워졌어요. 소희는 오랜만에 창작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소희는 그림을 그렸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희는 생각했죠. 꿈은 정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하는 거였구나.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소희는 매일 출판사와 소통하며 별을 모으는 아이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자 민지의 의견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협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원작의 감성은 유지하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다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쇄본이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첫 정식 출판 그림책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별을 바라보는 아이의 뒷모습과 함께 글그림 최소희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소희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꿈 같아요. 정말 제 책이 출판되다니. 출판사 사무실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지훈과 민지, 그리고 정희 할머니까지 모두 소희의 데뷔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너의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야. 소희는 그날 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책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니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고 어머니는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딸 결국 해냈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소희도 울컥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희가 그림책 작가의 꿈을 포기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출간 일주일 후 소희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별을 모으는 아이를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소희는 긴장되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어요. 행사 당일 소희는 작은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있어 놀랐어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별을 모으는 아이의 작가 최소희입니다. 소희가 책을 펼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기쁨, 궁금증, 그리고 감동까지. 소희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책을 다 읽은 후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을 모으는 아이의 이야기는 각자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소희의 마음이었다고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소희는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민준이와 정희 할머니였습니다. 민준이는 소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선생님,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에요. 이제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정희 할머니는 소희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소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소희의 귓가에 속삭였죠. 넌 내 별을 찾았구나. 소희의 그림책별을 모으는 아이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온라인 서점 아동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여러 도서관과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출간 2달 후 출판사는 소희에게 두 번째 그림책 출간을 제안했어요. 소희는 대학 시절 구상해 두었던 이야기 중 하나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작업을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하고 이야기를 다듬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정희 할머니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소희의 데뷔작 출간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규모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죠. 소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출간 기념회 날, 소희는 차분하게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구직 면접을 위해 정장을 입던 자신이 이제는 그림책 작가로서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병실에 들러 함께 행사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휠체어를 타고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죠. 정말 가도 될까?
엄마가 방해되면 어쩌지? 어머니의 걱정에 소희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딸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소희와 어머니는 함께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갤러리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소희의 원화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별을 모으는 아이의 주요 장면들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죠. 지훈이 소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출판 관계자들과 서점 바이어들, 그리고 몇몇 어린이, 독자들도 초대되었다고 했어요. 소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어린이 도서 비평가들도 참석했다는 소식에 더욱 떨렸죠. 행사가 시작되고 지훈이 소희를 소개했어요.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책을 사랑했던 일, 미술을 전공하며 꿈꿨던 작가의 길, 현실에 부딪혀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연한 만남으로 다시 찾게 된 꿈까지. 소희의 진솔한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문을 여는 일이기도 했어요. 소희의 말에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 독자들은 소희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소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지,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내는지, 다음 책은 어떤 내용인지 등 아이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죠.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책의 사인을 부탁했죠. 내 손자에게 줄 거야. 넌 내 손자를 감동시켰고 나를 다시 일으켰단다. 소희는 정희 할머니의 책에 특별한 메시지를 적었어요. 나의 첫 독자이자 꿈을 다시 찾게 해준 민준이와 정희 할머니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책을 받아들고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별들을 모아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렴. 행사가 끝나고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노란 햇살을 받으며 소희는 자신의 그림책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소희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소희야,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포기했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운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삶을 도운 거였어요. 소희의 두 번째 그림책 작업을 위한 스케치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처럼 소희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소희는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별을 그리기 위해. 이렇게 소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